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밖에서 아파트 단지인데 구석지에 자전거 보관소에 좀 숨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 쪽 시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잡힌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내용은 정규 강의가 이제 진행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규 강의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에 이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요게 기간이 딱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아마 지금 한 4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네, 요건 밑에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심란하세요. 서울은 어디가 얼마를 회복하고 또 어디로 퍼지고 있고 이제 거래량 뉴스도 나올 건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다주택자도 없이 거래량이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지방에서도 상승 거래가 나온다, 되게 의외의 지역인데 거래가 좀 된다,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정고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부터 추적을 해왔지만 사실 이 얘기는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다뤄도 지금 그렇다고 다주택자가 돼서 지방에 들어가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일명 다주택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을 아껴왔는데, 시즌3라고 얘기한 이유도 앞으로 펼쳐질 기회를, 전 앞으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정부가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부가 좋아서 풀어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본인들의 정치적 수학을 통해서 풀 건데,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시장에서 일어날 거고,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전 그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방시장 쪽으로 이제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방시장을 얘기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월세예요. 월세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시장에 이미 월세로 살고 있던 분이 계신데, 잘 살고 있는데 월세가 2배가 올랐어요. 저만 해도 이제 전 천안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한 1억 1천? 요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가 월세가 한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65만 원 정도 합니다.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아파트 이렇게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가 만기가 됐더니 월세가 2배가 올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막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왜 막연하시냐면 한국은 이런 일이 잘 없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저도 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월세로 거주하시거나 전세를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보다는 진보 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대쪽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고, 사실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정권을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분노 표출을 저번 정권 때는 안 하더라도, 이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년도부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슬슬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노 표출은 뒤로 하고 월세가 2배가 올랐어요, 만기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로 가거나 매매로 가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분들 슬슬 집 사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나 연속성이 있을지 제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좋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로 가실 수도 있고 매매로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일부 지방은 이분들이 전세로 피난할 수가 있습니다. 급전세나 전세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분양이 많거나 공급량이 지금도 있는 곳들은 다주택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거기는 전세가 쌉니다. 아직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전세가 슬슬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나 빌라인데, 여기는 이미 전세 사기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그런 빌라는 신축을 계속 지어야 되는데 신축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지금 빌라 신규 공급이나, 그러니까 대체 상품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에서 약간 밖으로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지역부터 아파트 매수로 가는 곳도 있고 전세로 도망가는 것도 있고 여전히 빌라 쪽으로 피난하는 곳도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모양이 되게 달라요. 지역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도 다릅니다. 투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실수요자만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약간 의아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여야 되냐면은 강원도, 춘천이랑 원주. 많은 분들이 춘천이랑 원주는 투자자 아니면 안 돌아간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춘천, 원주가 죽어나고 있는지. 전혀 안 그렇죠? 실수요자가 돌리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차 적응을 하고 본인들만의 그 안에서 수급을 가지고 시장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서울이랑 지방은 달라요. 왜 다르냐? 지방은 월세 문화가 서울보다 이미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많았기 때문에 급전세 급매매가 많아요. 그리고 미분양이 훨씬 더 많고 공급량이 남아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속도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의 수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제 생각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게 중간에 임대차 3법이 있잖아요.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확 따라잡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사실 지방시장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급매나 급급매는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 사실 이미 많이 지나갔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대전만 해도 주요 지역의 주요 아파트는 솔직히 생각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살펴봐도 지방에도 수요가 있는 곳들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수요가 많았던 곳들은 아무래도 투자자 진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꽤 높지 않았다는 거죠. 소유하고 싶어 하니까, 집을 사니까 전세 수요가 있어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좀 멀어져 있던 곳들은 급매물이 나오기가 약간은 좀 더 어려웠죠. 근데 수요는 있으니까 걔네가 먼저 회복을 하고, 울산도 있고 부산 일부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인천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시는 그 나머지 아파트들,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저는 월세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거의 2년 동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가 틀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가 올랐어요. 그럼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동안에 월세가 오르고 있는지 거의 신경 안 써요. 임대인들만 신경을 쓰죠. 이거 만기 되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임차인분들은 신경 안 써요. 그게 정상인데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4년이 지나서. 월세가 올라가면 갱신권을 쓰실 테니까. 올라간 게 언제죠? 20년도 하반기부터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3법의 한 바퀴 4년이 지난 게 올 하반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지방시장에 제가 얘기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과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 전국적인 상승장이 순차적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양극화, 서울시장의 강조가 너무 이뤄지고 있는 지금인데, 저는 이거를 꾸준히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근거를 계속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다니면서도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체력이 안 돼서 뭐 세금이나 이자나 세입자분들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파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리고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거나 더 궁금하셔서 뭐 라이브나 강의를 들어보신 다음에 납득이 된다면은 저도 기다리는 입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있는 거니까 이해한 바가 있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물론 지역마다 상품마다 달라요. 그 정도나 시간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의 큰 기준은 있어야 돼요. 하나의 큰 기준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어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힘내시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상대성을 평가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일 보도록 열심히 가서 빨리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점점 약간 더워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